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힘내면 이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졸속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경항모 사업 엎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처음 깃발을 들어서 이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잘못된 점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더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경항모는 안 된다. F-35B는 안 된다. 항공모함에는 조기 경보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한국의 F-35 전투기는 반드시 이 벙커버스트가 있어야 된다. 이번 열병식 봤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이 미사일 발사대를 갱도진지에 숨겨놓겠냐? 그거 깨부수려고 하면은 F-35A, C 이런 것들이 가서 벙커버스트를 날려야 되는데 F-35B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하냐? 해군 자기네들 로망 실현해주기 위해서 우리 국가 예산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주냐? 이런 여론들 우리가 만들었었죠. 자, 한국형 경항모 사업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잘 되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 시기에 영국 대사관에서 한국에게 항공모함을 혹시 팔려는가? 아주 이상한 그런 징후가 또 영국 대사관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정권의 안보 포퓰리즘 아이템 투톱이죠. 경항공모함 그리고 핵 잠수함인데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이게 이제 이 정권의 안보 공약 아닙니까? 그래서 유능한 안보, 진보지만 우리는 안보는 더 유능해. 그리고 더 튼튼해. 그래서 국방 예산을 이만큼 증액시켜서 이렇게 우리는 강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해야 되잖아. 이제 이거였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할 때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이 선거 공약에 집어넣었었어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선거 공약에 없었는데 송영무 장관이죠. 전 장관,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되더니 느닷없이 항공모함이 나왔습니다. 왜냐? 자기 이제 항공모함 하고 싶은 로망 해군 참모총장 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공모함 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한국해사기술 이 세 업체가 협업해서 만들었던 그 연구 용역 그거에 따라서 73,000톤짜리 중형 항모를 해야죠. 그런데 그거 엎어버리고 그냥 경항모 하겠다. 그런데 일단 항공모함이니까 그러면은 일단 난리가 났었죠. 경항모 좋아 와 역시 진보 정권이 최고야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리 신인균 국방TV에서 왜 제가 직접 연구를 했으니까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경항모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자짜 해가지고 경항모 추진 총력전에 나선 해군이죠. 저한테도 사실은 좀 항공모함 반대하지 마라 달라라는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못 들어주겠다. 왜? 나의 신념이다 이것은. 나는 중형 항공모함을 만든 데 있어서 나는 10원 한 푼 돈 벌지 않지만 여기에 나에게 1도 이권은 없지만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신념이다. 그 신념하고 해군의 이 잠시의 이익하고 나 바꿀 수 없다라고 나 거절했습니다. 자,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이 해군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33년 전력화 목표로 단거리 수직 이착륙 전투기 운용으로 작전 능력이 우수한 경항공모함을 추진한다. 2033년 전력화하겠답니다. 경항공모함의 건조에는 약 2조 원이 쓰이며 만재 배수량은 4만 톤급으로 비전투 요원인 민간인을 포함해 430명이 탑승할 전망이다. 경항공모함은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전방위 안보에 대응할 핵심 전력이다. 라고 참모총장이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 또 이제 4만 톤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너무 큰 항공모함 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큰 항공모함 하냐 하고 이제 막 비난할까봐 처음에 3만 톤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만들다 보면 조금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 대표님 너무 작다고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사실은 3만 톤급 아니고 살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참모총장 입에서 4만 톤 나왔어요. 왜? 작다라고 야단치니까 야 이제는 그러면은 4만 톤짜리라고 해버리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전투 요원인 민간인을 포함해 430명이 탑승할 전망이다 라고 나오는데 아니 항공모함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첨단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기동부대로서 작전해야 되는데 비전투요원인 민간인이 어떻게 항공모함에 타서 전쟁을 합니까?
평소에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민간인 군무원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항공모함 움직일 수 있는데 전쟁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거기서 전쟁을 치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해군은 43,000명으로 법이 딱 묶여 있어요. 정원이. 그래서 해군은 43,000명으로 묶여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병력은 축소되죠. 그런데 그 병력이 축소되는 것이 대부분이 육군에서 잘려나가죠. 그런데 해군은 사실은 43,000명으로 부족해요. 왜냐? 43,000명 할 때의 그 시절의 해군보다 지금의 해군은 훨씬 더 함정도 많아지고 함정도 커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육군은 저렇게 수십만 명 단위로 막 줄어드는데 해군은 더 많이 달라 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43,000명 가지고 알아서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항공모함 갑자기 430명 태워야 되는데 어디서 태우냐? 그러니까 민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민간인 평소에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이런 데서 다른 행정요원으로 민간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건 전시회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전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는. 그런데 이 기동부대인 항공모함에 어떻게 민간인을 수십 명 태워가지고 전쟁을 치른단 말입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전력 개선, 정원 개선하는 이런 이 정원 문제라든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33년에 항공모함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것을 거기 끼워 맞춰. 그런데 정원 개선 어떻게 할 거야? 할 말 없으니까 민간인 태우자. 군무원 모집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수단이 목표가 된 이상한 사업입니다. 10년 안에 무조건 끝낸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왜? VIP가 시키니까. 그러니까 해군 입장에서는 VIP가 저렇게 대쉬를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어딨어 해가지고 지금 막 밀어붙입니다. 소요기술 확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병력 확보 되어 있습니까? 안 되니까 지금 군무원 태우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결의 인력 양성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중국은 말이죠. 지금 저렇게 중국의 항공모함 산둥, 랴오닝 혼자서 몇 년 운용했죠. 그런데도 산둥 제대로 운용 안 되죠. 그런데 랴오닝은 갑자기 뚝딱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은 90년대부터 항공모함 가지기 위해서 호주의 퇴역 항공모함인 멜버른 항공모함을 샀어요. 사가지고 중국에 갖다 놓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항모 운용 테스트를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이 유학을 보냈어요. 항모 운용 요원들을. 브라질에 상파울로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이런 준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하겠다고요? 지원시설, 인프라 구축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30명이 갑자기 들어가는 이 부대시설 그리고 이 항공모함이 있으면은 항공모함만 갑자기 있으면은 뭐 비행기 이착륙합니까? 아니죠. 그 항공모함에 탑재될 이 전투기들이 따로 지상에서 항상 주둔하고 지상에서 연습하는 항공모함하고 똑같이 생긴 연습시설 그리고 그 기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항상 이 전투기 태우고 있으니까 항공모함은 전투기는 항상 항공모함에 있구나. 아닙니다. 미국 항공모함도 전부 기지는 지상에 있어요. 그러다가 항공모함 출동할 때 날아와서 갑판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손발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 항공모함 공항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해군들은 그거 몰라요. 왜? 연구 안 했으니까. 자, 함재기 운용을 맡을 공군 F-35B 성능 싫죠. 공군은 전경두 장관도 이걸 싫어했어요. 후일담인데 전경두 장관도 이걸 반대를 했답니다. 왜? 전경두 장관 본인이 공군본부 전력소요처장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참모부장 이런 것들 완전히 이 전력, 무기, 전략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해온 그런 이 전력, 무기 전문가인데 F-35B가 얼마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경두도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성용 공구참모총장, 전경두하고 똑같은 커리어로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전력소요처장, 기획관리참모부장, 방사청의 항공기사업부장 다 그런 것들만 해온 사람이에요. 잘 알죠. F-35B가 어떤 건지. 뭐라고 이야기하냐.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직이 착륙기가 들어와도 공군이 운용하면서 함상에서 병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항공기가 확보되면 그에 맞는 조종사를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서 조종사나 정비사가 양성된 것이 없지만 전력화 과정에서 함께 진행할 것이다. F-35B는 지상기지에서만 운용하던 것을 함상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서 운용의 융통성이 있다. 단점은 F-35A와 비교하면 일부 성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핵심이죠, 핵심.
공군참모총장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VIP가 밀어붙이니까 자기 지금 공군참모총장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야, 너 지금 나한테 항명하는 거야? 옷 벗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임명된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빨리 옷 벗으면 안 되니까. 뭐 장군 인사라도 한번 해보고 옷을 벗든지 해야죠. 소신이 있다면. 뭐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만 어쨌든. 자, 그런데 이 F-35B는 지상기지에서만 운영되는 것을 함상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F-35C도 마찬가지죠. 미국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것도 지상기지에서 할 수 있지만 그 함상에서도 할 수 있고, F-35B도 지상에서 하는데 함상에서도 할 수 있고 똑같아요. 그러나 단점은 F-35A와 비교하면 일부 성능의 차이가 있다. 벙커버스도 안 되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없고 더 운영 유지 비용 비싸고 부품 공동성 확 떨어져서 부품 뭐 가동률 확 떨어지고 미 해병대가 살려고 했던 거 확 줄여버리니까 가격 올라가고, 영국이 살려고 했던 거 지금은 반토막 나버리니까 더 가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F-35B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정말 모든 것에서 서로 간에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이 야당 국민의힘이 이 항공모함, 경항공모함에 있어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항공모함이 잘못됐다. 그리고 F-35B는 정말로 이 많은 돈을 주고 사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걸 사면 우리는 완전히 유지비 독박을 쓰게 된다. 그리고 탱크 타격하려고 이 F-35B 사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번 열병식 때도 봤듯이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사일 발사대들, 동굴 속에 있는 거, 이걸 가서 때려야 되는데 F-35B는 그걸 할 수 없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군작전상 경항모가 꼭 필요한 거 맞냐? 정말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서 추진해야 된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죠. 이분이 이제 삼선 의원이고 과거에 이제 육군 중장 출신이에요. 5군 단장. F-35B는 F-35A에 비해 작전 반경과 기동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다. F-35B를 결정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주장하는 것, 제가 주장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 주장했던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한기호 의원이. 정말 고무적인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야당만 반대하냐? 아닙니다. 서른 아주 중진 의원이죠. 민주당 4선. 이 의원도 경항모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우리 의견 받아들인 겁니다. 왜? 네이버 댓글에, 다음 댓글에 웬만하면은 이 우마오당 이런 것들 달라붙어가지고 이 정부가 하는 거 전부 다 찬성하는데 경항모만은 그냥 반대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핵잠수함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왜? 핵잠수함은 지금 아무도 반대 안 하니까. 또 핵잠수함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니까. 지금 핵잠수함은 안 하고 지금 경항모로 갑자기 바꾸었으니까. 해군본부도 핵잠수함은 지금 미국이 반대하면 안 되고 경항모는 지금 VIP가 막 추진하니까 이건 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하자. 라고 해서 방향을 지금 해군본부도 핵잠수함은 뒤로 완전히 밀어놓고 TF 있지만은 TF 그냥 상근 직원 2명밖에 없고 거의 뭐 유명무실하고 보고서도 한 장 안 나와 있고 TF에서 그냥 경항모 물 들어오니까 놓졌자 이거. 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진표 의원 잘 아시죠? 5선 아주 중진이죠.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공개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먼저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맞죠?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저거의 그 기지, 마양도 기지, 그리고 이 2개 기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전략 잠수함이 그 2개 기지 앞에 핵 잠수함들 딱 매복하고 있다가 헌터 킬러 해버려야죠. 나오면. 그래야 그게 우리 살 길 아닙니까? 쏘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번 SLBM 북극성 4 시옷 봤잖아요. 다 탄도미사일입니다. 올라가서 쪼개지면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쏘기 전에 그냥 물속에서 격침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야죠.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거 지금 김진표 의원 같은 사람 아는 거죠. 이제 여당에서도 청와대하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하고 전혀 다른 목소리냐?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여론 다 받겠죠.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1년 6개월 있다 대선해야 되는데 이거 좀 부담스럽다. 우리가 지금 이거 조금 이 자살골 비슷한 거 넣은 것 같다. 헛발질 한 것 같다. 경항모는 아닌 것 같다.
항모라고 하면 다 그냥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야, 우리 국민들 바보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스톱을 좀 해서 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대시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네들이 문 열고 나갈 수 없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좀 출구 좀 만들어봐. 이 분위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데 정말 묘하게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동영상을 사실은 뭐 어제 만들었습니다. 어제 메일이 왔습니다. 이 메일이. 어떻게 메일이 왔냐? 영국 대사관에서 메일이 왔어요. 이 메일이 옵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 관계자가 이 언론사들에게 전부 일제히 메일을 보냈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언론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항모 설명회를 하겠다고 영국 대사관으로 오라 이겁니다. 오는 10월 22일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영국 정부와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모함 건조 및 운용 경험에 관한 브리핑을 할 것이다. 영국 정부에서는 해리 블랙모어 해군 대령, BAE 시스템즈에서는 마틴 더글라스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드 아킨슨 F-35B 통합 담당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국은 6만 5천 톤급 항공모함 건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F-35B 도입과 통합에 관련된 경험도 전할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영국이 왜 이렇게 친절합니까? 좀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영국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하다가 이 사람들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만들었는데 이번 함으로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만들었어요. 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우리에게 지금 떠넘기려고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일에 이렇게 또 되겠습니다. 이렇게 F-35B 통합과 도입과 통합에 관련된 경험도 전할 계획이다. 항모 건조에 관한 경험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또 그 다음에 지속적인 작전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지속적인 작전의 중요성. 항모는 밖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작전하려고 하면 덩치가 커서 이게 물자가 많아야 계속 작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항공유도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계속 전투기도 이륙을 시킬 수 있겠죠. 무장, 부품 이런 거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계속 비행기 수리까지 정비, 수리, 보급 다 해가면서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이 있으려면 덩치가 있어야 돼. 근데 경항모 우리가 인빈시블급 이렇게 해보니까 아크로얄 운영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6만 5천 톤 만재배수랑 7만 톤으로 우리 바꿨잖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항공모함 규모의 발전 또 이것도입니다. 그 항공모함 규모 그래서 우리는 경항모 갔다가 다시 백해서 지금 중대형으로 다시 왔잖아. 니들 경항모 하면 안 돼.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3. 미국 해병대와의 연합작전 경험. 미국 해병대와 우리 지금 연합작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비행기가 적으면 미국 해병대들이 와서 지들이 막 해준다니까. 네. 미국도 자기네들이 항공모함 직접 만들지 않고 자기네들은 해병대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맹국들이 이 배를 대주면 뭐 사실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그래서 미국 해병대가 와서 대신 뭐 이착륙 해주고 하니까 이거 꼭 먹고 알 먹고야 라는 거. 추가적인 한영 협력 방안 및 아태 지역 안보에 관한 영국의 견해. 아니 추가적인 한국과 영국의 협력 방안 뭐냐? 우리가 지금 F-35 138대 살려고 했다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48대로 확 줄이는 지금 방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F-35 138대에서 48대 줄이면 90대 날아가는데 그거 니들이 좀 사라. 그리고 추가적인 협력 방안, 한영 협력 방안. 우리 프린스 오브 웨일스 지금 다 만들었고 지금 뭐 이제 곧 취역할 수 있는데 그거 그냥 니들이 사가면 우리가 싸게 줄게. 저는 이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말이죠. 만들 때부터 영국에서 야당에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항공모함 두 척, 이 중대형 항공모함 두 척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나. 그래서 팔자. 프랑스에 팔자. 어디 팔자. 이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프랑스에 팔려고 했더니 프랑스가 이제 샤를 드골 항공모함의 후속 항공모함을 이제 건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야 샤를 드골 하지 말고 우리 거 사라. 그냥 정말 싸게 줄게. 이렇게 영국이 프랑스에게 어프로치를 했고 프랑스는 그거는 못 사겠다. 그런데 니들 그 설계도는 우리에게 팔아라. 우리가 참 참조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설계도를 팔았어요. 4천억 원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그걸 PA2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항공모함 설계하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사실 제가 대우조선해양하고 이 항공모함 연구 용역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영국 항모를 사오는 것도 사실은 이 논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영국 항모는 안 된다. 왜? 스키점프 되니까 이거 어차피 경항모를 하든 뭘 하든 지금 우리는 이 캐터필더 방식의 사출기가 있는 항공모함을 해야 되는 게 왜냐? 우리의 타겟은 이 함대 방공이 아니고 지상 타격이다. 결국은 북한의 경도진지를 타격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우리 한국 전투기의 목표다. 함대 방공은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 중국, 일본 이런 것들하고 이제 경쟁할 때 함대 방공이지. 지금 당면 과제는 북한의 경도진지 때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덩치가 4만 톤 아니라 7만 톤인 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하더라도 결국은 스키점프대로 이륙을 하니까 이거 F-35B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는 조기 경보기가 탑재되지 않지 않느냐. 조기 경보기 없는 항모전투, 항공전투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조기 경보기 지금 E-2D를 얹어야 앞으로 우리는 이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될 텐데 그 E-2D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F-35와 함께 E-2D, 이 모든 것들, 패트리어트, 그리고 사드, 또 이지스,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돼서 탄도미사일 추적 탐지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런 위협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E-2D 공중조기경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안 된다 해서 프린스 오브 웨일스 사는 걸 삭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은 우리에게 그걸 팔려고 하지 않을까 혹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데일리 메일에서 영국입니다. 8월 2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당초 138대를 구매하려던 F-35B 전투기 구매 수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91억 파운드를 들여 2025년까지 48대의 F-35B를 도입하고 추가 도입 예산을 템페스트와 무인기 개발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이 지금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만드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하죠. 그런데 F-35B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전투기를 138대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48대로 잘라버리고 90대 그 예산을 가지고 템페스트 만드는 예산으로 가자. 이게 지금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고 11월 달에 그걸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영국은 지금 항공모함이 두 척인데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항공모함 두 척인데 이 항공모함 한 척마다 32대의 F-35가 탑재가 돼요. F-35B. 그런데 48대로 하면은 항공모함 한 척 분량밖에 안 됩니다. 왜? 항공모함에 32대를 실을 수 있으면 그 여유 분량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8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항공모함 한 척 32대 그거 이렇게 교대로 돌리는 용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나머지 항공모함 한 척은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 항공모함 한 척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그냥 덩치 큰 경항공모함입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데 스키점프 되니까 F-35C도 안 되고 결국 벙커버스터, 뭐 지상 폭격 이런 능력 안 되고 조기 경보기가 안 되거든요. 자, 우리 군 졸속 경항모 버리고 우방과 협력해서 우방 미국이죠. 첫 단추부터 다시 깨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CG가 바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앵글드 데크 만들어서 여기다가 사출기 해서 이렇게 전투기를 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E-2D 조기 경보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네들도 E-2D 조기 경보기 가지고 싶었죠. 왜냐? 자기네들은 인비시블 같은 경항모를 가지다 보니까 조기 경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시킹 헬기에다가 레이더 달아서 조기 경보 헬기로 썼습니다. 그런데 시킹 헬기에 레이더 달았더니 200km밖에 안 돼요. 요즘 근데 전투기 레이더가 200km 다 보죠. 그러니까 조기 경보기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런데 경쟁국인 프랑스는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사출기가 있으니까 E-2C 조기 경보기 2대를 운용을 하죠. 그러니까 부럽죠. 우리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CVF, 영국의 CVF 프로그램에서는 사출기 있고 어레스트 와이어 4개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강제 착함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F-35C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출기하고 돈이 비싸니까 안 되겠다. 왜? 두 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값싼 스키점프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출기 있는 이 버전을 프랑스에게 4천억 원의 설계도를 팔았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걸 PA2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연구 영역, 제가 대우조선하고 같이 했던 연구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이 덩치에 최소 32대의 F-35C를 탑재를 하고, 그리고 사출기를 가지고 쏘고,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를 가지고 강제 착함을 시키는 이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국 대사관에서 항모 크기에 대한 규모의 발전, 그리고 지속적인 작전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서 한국과 영국의 협력 방안, 추가적인 협력 방안 모색한다. 이런 걸 지금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니들이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쓰고, 정말로 우리하고 협력하고 싶으면 이 CVF 설계도 이거 한번 프랑스에 팔은 경험이 있으니까 더 싸게 좀 팔아봐라. 이 협력 방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해군은 정말로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브라질의 퇴역 항공모함 상파울로 그거 지금 우리 사오자 100만 달러인데 라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중국이 호주의 퇴역 항공모함 멜버른을 사오듯이 우리도 브라질의 퇴역 항공모함 상파울로를 사와서 항공모함에 대한 기술을 사전에 운영하고 익히고 연습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반사항을 다 육상에서 연습하고 테스트를 하고 하면서 미국하고 협력하고 영국하고 협력해서 정상적인 진짜 재해 항공모함을 만들자. 주변국에게 그냥 우스운 이런 항공모함 말고, 아니 그럼 일본은 이즈모 만드는데 왜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일본은 북한 갱도진지 타격하는 게 아니고 일본은 오직 함대 방공이에요. 중국하고 함대 방공입니다.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달라요. 목표가 다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항모가 안 돼요. 우리는 이런 항공모함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국방 예산 갉아먹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해군은 지금 물 들어오니까 노졌죠. 나쁜 거죠. 자, 지금 이제 여당까지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신인근의 국방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신인근의 국방TV를 보고 계시는 구독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를 지지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정말로 유능한 안보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여러분의 의사를 인터넷에 남겨주십시오. 그게 진짜 우리 강한 항공모함을 갖게 되는 길입니다. 해군 정신 차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